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인텔에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 동부 및 걸프 해안의 주요 항구에서 한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젬픽과 위고비의 판매 실적이 연구개발 비용을 올해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약 가격에 대한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잉은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해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퀄컴이 인텔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인수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0.28% 상승하며 지난주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다우 지수는 0.15%, 나스닥 지수는 0.14%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주요 흐름은 연준의 0.5% 금리 인하 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텔의 주가는 아폴로의 투자 소식에 3.3% 급등했으며 보잉은 파업 중인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며 2%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미국의 비즈니스 활동이 완만하게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고용 지표와 물가 데이터를 주목하며 시장의 변동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차량에 사용되는 중국산 소프트웨어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보기관이 미국 내 차량을 통해 감시를 하거나 차량 전자장비를 이용해 미국 전력망 등 중요한 기반 시설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중국산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은 2027년부터 시행되며 하드웨어 관련 금지는 2030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상무부 장관은 미국 도로에 중국산 차량이 거의 없지만 사전에 조치를 취해 국민을 잠재적인 감시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인텔에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는 인텔의 재정비 전략을 지지하는 신호로 인텔을 인수하려는 퀄컴의 제안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퀄컴은 인텔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밝히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인텔은 제품과 기술을 혁신하고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최근 아마존과의 AI 반도체 공동투자 계약을 포함한 여러 발표로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14일물 영래포 금리를 1.95%에서 1.85%로 인하하며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조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에 따른 압박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PBOC 총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9월 24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국 경제는 부진한 성장을 기록 중이며 부동산 위기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을 위해 금리 인하와 함께 대출 및 소비자 신뢰 회복이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동부 및 걸프 해안의 주요 항구에서 약 4만 5천 명의 항만 노동자들이 24년 10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사 간 협상이 6월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 항구를 통한 수입품 공급이 중단되며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부패 위험이 커지며 가격 상승과 소비자 불만이 예상됩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자동화 기계 제한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현재 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파업이 일주일간 지속될 경우 최대 75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오젬픽과 위고비가 판매 호조로 인해 누적 매출이 500억 달러에 이르며 노보 노디스크의 30년간 연구개발 비용을 곧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제약업계가 고가 약물 가격을 정당화하는 이유인 R&D 비용 상쇄 논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두 약물의 매출은 6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버몬트주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는 높은 약물 가격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며
샌더스는 약물 생산 비용이 훨씬 낮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오젬픽은 월 968.52달러의 가격이 책정되었지만 샌더스는 100달러 이하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보는 두 약물의 연구 개발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밝혔지만 대출 대비 R&D 투자 비율은 13%로 경쟁사 일라이, 릴리의 25%보다 낮습니다. 보잉은 9월 13일부터 파업 중인 32,000명의 근로자들에게 4년간 30% 임금을 인상하는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제안에는 선거 보너스 복원, 퇴직 혜택 개선, 일회성 보너스 6,000달러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보잉은 장기 파업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미 직원 채용을 동결하고 일부 직원들에게 순환휴직을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여전히 4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퀄컴이 인텔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거래가 성사될 경우 퀄컴의 사업 다각화는 가속화될 수 있지만 적자 상태인 인텔의 반도체 제조 사업부를 운영하거나 매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과 퀄컴의 합병은 스마트폰, PC, 서버 시장에서 두 주요 반도체가 결합하는 만큼 반독점 규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의 시장 가치는 현재 퀄컴의 절반에 불과하며 퀄컴은 주로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퀄컴은 모바일 시장 외에도 자동차 및 PC용 칩을 개발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왔으나 인텔의 반도체 제조 사업을 인수하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신 퀄컴은 인텔의 일부 사업부만 인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